축구 선수가 헬스장에서 무작정 웨이트만 하고 있다면 퍼포먼스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스피드 스트렝스의 저자 조엘 스미스는 무작정 하는 웨이트가 오히려 축구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몸싸움에 밀리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헬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헬스장에 가려고 하면 괜히 근육만 키우다 드리블 감각만 둔해지는 거 아니야? 움직임이 무거워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들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일단 몸부터 키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기준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헛된 훈련을 반복하게 돼요. 결국 원하는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시간만 쓰고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땐 몸이 커지면 몸싸움도 자연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6년간 수많은 선수들과 부딪혀보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크지 않아도 몸싸움에 강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수는 말라도 몸싸움에 강할까? 나는 헬스를 해서 몸은 커졌는데 왜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지? 이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와 책, 선수 인터뷰, 트레이닝 이론까지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축구 선수가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딱 어떤 운동을 하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전문가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상황, 포지션은 모두 다르니까요. 이 영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운동을 고를 수 있는 기준과 원리부터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이 한 문장을 기억해주세요. 균형을 찾아야 한다.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후뱅 디아스 선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본질적으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중 첫 번째 핵심은 헬스장에서의 훈련이 결국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에서 한 훈련이 실제 경기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디아스 선수가 하는 운동은 피지컬 코치와 본인의 포지션인 중앙 수비수에 맞게 설계한 운동입니다. 점프력과 몸싸움 강화를 위한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프론트 스쿼트를 하고 가속과 전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힙스러스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몸싸움 시 중심을 지키는 코어 안정화를 위해 팔로프 프레스를 합니다. 중요한 건 헬스장에서 한 훈련이 실제 경기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포지션별로 경기장에서 자주 나오는 동작에 맞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후뱅 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을 헬스장에서 보완한다. 그 디테일들이 모여 결국 좋은 균형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 브라이튼의 일본 대표 윙어 미토마 카오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는 헬스장에서 한 운동이 뇌까지 움직임을 연결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단순히 자극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을 곧바로 러닝이나 드리블 같은 경기 동작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몸만 자극을 기억하면 안 되고 뇌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운동이라는 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이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만 하고 끝내면 뇌는 그 자극을 실전과는 상관없는 동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극을 바로 경기 동작과 연결하면 뇌가 그 자극을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동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전문적으로는 운동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미토마 선수는 바로 이 원리를 훈련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뿐 아니라 뇌까지도 그 움직임을 연결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실전에서 원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헬스장에서부터 그 움직임의 흐름을 몸과 뇌가 함께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헬스장에서의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전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핵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코어와 밸런스예요. 코어는 복부 중심의 중심 근육을 말하고 밸런스 운동은 한 발,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심을 잡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코어와 밸런스를 강조하니까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들은 효과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극을 많이 받고 몸이 힘들어야 운동을 잘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땀이 줄줄 나고 근육통이 심해야 오늘 제대로 운동을 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무거운 중량이나 강한 자극만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전 경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특히 코어 운동이나 밸런스 훈련은 체형이 확 바뀌지도 않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 이거 별거 없네? 하고 넘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땀이 좀 뻘뻘 나고 근육의 변화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야 운동 좀 했구나 라는 경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실전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디아스 선수 운동도 포지션에 맞춰서 운동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코어 운동과 밸런스 운동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토마 카오루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식 호흡까지 하면서 복근 조절과 코어 안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턱걸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어 운동이 포함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어와 밸런스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안정성, 힘의 전달 경로, 자세 제어 능력을 만들어주는 핵심 체계입니다. 특히 코어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축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방향 전환할 때 자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밸런스는 신체 좌우의 미세한 불균형을 잡아주고 한 발 움직임이나 급정지, 급가속 시 중심이 쏠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코어와 밸런스는 힘을 만드는 근육이 아니라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버텨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황희찬 선수가 런닝맨에 나와서 김종국님과 부딪히는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부딪히는 타이밍을 완벽히 알고 움직인 것도 있지만 상대보다 더 정확하게 중심을 유지하며 버텨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에요. 단순히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코어와 밸런스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경기장에서 그 힘을 제대로 써먹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유럽 프로 구단들이 훈련 루틴과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코어와 균형 중심의 운동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웜업 및 회복 세션에 밸런스 패드, 플랭크, 코어, 안정성 훈련 등을 적용하며 근육 크기보다는 움직임의 질과 지면 반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공식 SNS와 선수 인터뷰에서도 필라테스, 안정화 트레이닝이 루틴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 라마시아 역시 유소년 시절부터 밸런스, 체간 정렬, 회전 제어 훈련을 필수 루틴으로 도입하면서 몸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기술만큼이나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런 훈련 접근 방식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세리에 A 등 상위 리그의 팀들이 공유하는 공통 철학입니다. 코어와 밸런스는 단순한 근육 강화가 아니라 경기력과 부상 방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기초 체계로 자리 잡은 거죠. 세계적인 팀들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훈련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일반 선수나 선수 지망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훈련을 설계할 때도 이 기준을 꼭 인지하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핵심 첫 번째는 이 훈련이 실제 경기장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포지션, 움직임, 경기 상황에 맞게 설계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훈련의 중심에는 반드시 코어와 밸런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근육이 강해도 중심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균형 잡힌 코어와 제어 능력이야말로 그 힘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어와 밸런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외에도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신체 능력이 너무 많아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파워, 민첩성, 스피드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막막한 거예요. 뭘 먼저 해야 할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극이 강하고 눈에 띄는 변화에 쉽게 끌립니다. 하지만 축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단순한 퍼포먼스 문제가 아니라 부상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부상은 대부분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지치거나 중심축이 틀어질 때 발생해요. 헬스장에서의 훈련은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몸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피지컬도 경기장에선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실전에서 쓰이는 몸은 단단한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수였던 시절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신 바로 그 문제들로 수없이 고민했어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경기에 도움이 될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릴 테니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